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하게 얘기하는 주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편입니다. 자, 주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 0.9 정도 이하로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머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썸네일에 보시면 두 여인이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보면 그렇게 영양가 있는 얘기는 없죠. 입냄새가 안 나면 다행인데,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루머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올릭스가 요즘에 이 현상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상승을 이어가는 배경이 일라이릴리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오늘의 모습이 있기 이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기술 수출이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거는 진짜 루머에 불과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식하면서 이런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올릭스 지금 차트 보시면요, 주가를 위로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52주 최고가이면서 이 현상을 했죠. 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점프 뛰고, 여기에서도 한 단계 진 점프를 뛰고, 다음 거래일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 이렇게 점상으로 이 현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라이 릴리 쪽으로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계약 규모가 9,100억 원인가요? 이 정도 되는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9,100억 원이라는 규모의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올릭스의 매출을 한번 보면 지금 2023년 매출이 171억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적자 지속 회사고요. 엄청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9,100억 원대 매출이 나오니 이 정도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바이오 기업에서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런 내용인데, 뭐 모든 바이오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올릭스 차트 보면 부럽죠.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알게 된 계기가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종목 분석 요청을 하셔서 제가 몇 달 전에 종목 분석을 한 계기로 좀 알게 된 종목인데, 오늘은 뭐 올릭스 종목 분석을 다루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복습 차원에서 드려보자면, 올릭스라는 종목은 RNA라고 하는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몸에 단백질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단백질이 형성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라든지 불필요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상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해한다라고 하죠. 그 인터피어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게 이 RNA 간섭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핵심 기술을 제공을 하는 게 올릭스예요. 네, 그 중에 이제 일라이릴리로 기술 수출을 했던 그 후보 물질 바로 올릭스의 OLX702A죠. 자, 이거는 기존에 제가 종목 분석 영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대사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 메쉬, 자,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후보 물질인데, 이게 메쉬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로도 활용이 되는 후보 물질이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이 올릭스 702A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우리가 잘 추적해보고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간단히 볼까요? 한번 말씀드린 김에 기존에 한번 종목 분석했었던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10월 3일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영상입니다. 업로드가 이때 됐었고, 이제 한번 잠깐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자, 비만약 후보 OLX702A 요게 지금 기술 이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네, 이때 지금 언제였습니까? 10월 3일이었죠. 작년 10월 3일에 이미 제가 종목 분석했을 때 이 뉴스를 언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OLX702A가 기술 이전 논의에 주목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 조만간 들릴 것이다. 자, 그런 내용들을 그때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때 당시 10월 3일이었죠. 10월 3일 주가 한번 볼까요? 그때 어땠는지. 10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자, 이때죠. 네, 이때. 이 무렵이었습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종가가 17,330원이었어요.
영상이 나간 뒤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 날짜가 사실 중요한 날짜인데 이때가 루머가 나와서 급락했었던 그 날짜였습니다. 11월 18일이었고요. 장중 28.46%까지 빠졌고 종가는 마이너스 17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요.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봤을 때 이때 당시 나왔던 이 음봉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지는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네, 바로 이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11월 18일이죠. 아까 장대 연봉을 기록했었던 그 날짜입니다. 자, 올릭스가 20%대 급락을 하는데 악성 루머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 악성 루머가 어떤 거냐면 기술 이전이 무산됐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자, 이 내용이 그때 뉴스에 나왔고요. 근거도 없었어요. 근거도 없었는데 장중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이제 이러한 뉴스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올릭스에서는 이런 악성 루머에 동요하지 말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로 연락을 주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뉴스로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개인 주주들은 이날 매물들을 던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날이죠. 11월 18일. 참 이거 보면 안타깝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바로 10%대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때 던졌던 시점보다도 더 떨어졌죠. 더 떨어져서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떨어졌던 배경은 이제 기대감들이 서서히 좀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무렵이었고요. 모두의 기대감이 이렇게 사그러들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이렇게 혼자 날아가 버리는 이런 무색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더라도 이 루머에 팔았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점상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덜 억울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 투자를 했던 시점을 보면 굉장히 이 루머에 던졌던 분들은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몇 주간의 기간들을 버텨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기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루머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루머도 근거 있는 루머들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요.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왔었던 루머 자체는요. 회사에서 대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술 수출이 무산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는 아무런 뉴스가 추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급락에 투매를 동참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걸 좀 느끼고,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걸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루머가 나온 뒤로 이 루머가 진짜일까? 자, 어떻게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 소견을 다루는 영상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뉴스에 대한 지금 다뤘었던 내용이고, 이 중간쯤 보시면,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BL 바이오도 과거에 이런 루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주주들이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악성 뉴스들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ABL 바이오도 그랬고요. 펩트론도 과거에 이런 악성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이때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18일 당일이었겠죠. 네, 이따 만들었던 시간이 새벽 3시잖아요. 네, 급락이 있었던 그날 새벽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새벽 3시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도 올릭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ABL 바이오도 루머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ABL 바이오는 사노피 쪽으로 기술 수출이 이미 됐죠. 근데 그 되기 이전부터 사노피 수출이 무산되었다라는 루머들이 돌았는데 결국엔 뭐 그게 정말 루머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펩트론을 소개했는데 펩트론에 대한 뉴스를 지금 간단히 보면, 자, 그때 작년 9월 24일에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10억밖에 되지 않는 펩트론이 관리 종목 리스크가 있다.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관리 종목 리스크라는 이런 제목을 딱 다니까 주주분들이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자, 이게 펩트론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여기 상장 폐지까지 여기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머지않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자, 이 뉴스가 9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어요. 오후 3시 44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날 9월 24일에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그 다음 거래일인 25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그때 25일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차트를 보시면 9월 25일에 마이너스 10% 빠진 종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뉴스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매물을 같이 던지면서 동참하셨던 분들은 며칠 뒤에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일라이릴리와의 그 기술평가 계약이 나오면서 펩트론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자, 이때 4만 원대였는데 13만 2천 원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날 나왔었던 그 뉴스인데, 이거는 뭐 루머라기보다는 악성 뉴스죠. 예, 이 악성 뉴스, 이게 어떻게 보면 루머죠. 이 악성 뉴스가 관리 종목 지정 사유와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나왔던 뉴스였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 뒤에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상반기 매출액이 10억 원에 불과해 관리 종목 및 상장 폐지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에 못 미치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펩트론 측에서 얘기하기로 올해 2월부터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서 관리 종목 편입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관리 종목 편입 우려는 이미 이 뉴스가 나왔었던 9월 24일에는 해당이 없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날 나왔었던 뉴스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확인도 하지 않고 이제 뉴스를 내보냈던 거고, 근데 이제 더 좀 황당한 건요. 아까 그 악성 뉴스가 나왔었던 이 뉴스에 이 자료로 활용이 됐었던 회사 이 로고 사진이, 이게 지금 펩트론의 로고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시면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이 기업 로고 자체도 펩트론이 아닌 펜트론 거를 쓰면서 확인되지 않은 이런 관리 종목 리스크에 대한 악성 뉴스를 내보냈던 겁니다. 자, 이 뉴스로 억울하게 마이너스 10%가 빠지니까 겁이 나서 던졌던 분들은 아까 펩트론의 이러한 상승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이때 빠졌을 때 공부가 돼 있으셨던 분들은 자, 이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었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신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이런 악성 뉴스가 오히려 기회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11월 19일에도 이 영상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들을 쭉 말씀드렸고, ABL 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올릭스에 대한 부분도 거론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이렇게 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릭스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술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이 회사의 성장성을 나는 높게 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기회로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회비용을 이 올릭스라는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위험한 시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좀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가격 한번 보십시오. 17,550원이었습니다. 자, 17,550원. 지금 차트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17,550원은요. 자, 이때 가격이었습니다. 이때 가격인데 지금 2배 올랐죠. 2배 오른 시점인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코멘트를 달았을 때 지금 이 기술 수출이 무산되었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올릭스를 공부를 해봤을 때 올릭스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의 가치가 이 루머라는 이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기반으로 만약에 신뢰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기다리던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이게 특별히 리스크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물론 여러분들의 자금력과
뭐 여유 자금 이런 것도 뭐 물론 그런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와 뉴스, 정확한 뉴스가 사전에 숙지가 돼 있으시고요. 아까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보셨죠? 그런 것도 일종의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이나 올릭스 주주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뉴스가 나온 뒤에라도 찾아봤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근거 없는 뉴스인데라고 하면 이런 악성 뉴스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든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실제 이 악성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 이제 옷장사의 보물지도 카페에 이걸 올려주셨어요. 이 뉴스를 올려주셔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이게 근거 없는 뉴스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분은 이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이 본인이 정확하게 확인했던 이런 정보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릭스는 우리가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냥 이런 악성 루머에 그냥 덜컥 여러분들이 파셨다면 좀 씁쓸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파셨다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냥 루머를 보고 무서워서 팔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머에 무조건 버텨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루머가 나왔을 때 일단 그 루머가 근거 있는 루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더 추가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미 확인이 된 정보였는데 근거 없는 뉴스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대중 심리에 역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긴 주식 경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이런 루머들이 뭐 물론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거 없는 뉴스들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근거 있는 뉴스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떨어질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 물론 기술 수출이 무산되는 건 큰 뉴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루머가 나올 때마다 이런 좀 맥락을 잘 짚으셔서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이러한 대중 심리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이런 심리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좀 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도 주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필요한 시점마다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0.9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텐선비 남은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